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미국 채권 국채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작년 9월 정도만 해도 한 0.6% 정도 하던 금리가 지금 1.6%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면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국채금리 상승이 걱정되는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7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일단 예금 계좌, 저축은행 예금 계좌에 1,500만원 정도 있고요. 여기서 100만원을 빼서 또 주식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 국내 주식 계좌는 지금까지 이제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8,170만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오른 것 같고, 계속 내리던 CJ도 이번 주에는 좀 올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70만원 정도 되네요. 지난주보다 해외 주식도 제법 좀 많이 올랐죠. 미국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아직까지는 큰 타격 없이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스닥이 꽤나 좀 많이 회복을 했었죠. 가파르게.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5만원 정도 되고요. 자산 배분 계좌도 지난주보다 좀 올랐습니다. 일단 주식이 좀 올라줬죠. 채권은 좀 내리기는 했지만요. 네,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27주차까지 왔고요. 저축은행 계좌 지금까지 1,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501만 8,255원, 한국 주식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8,172만 7,728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69만 6,772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95만 7,609원, 합계는 8,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740만 364원이고 예상 배당금이 한 169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프로 보시면은 지난주보다 그래도 꽤 좀 회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좀 주식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일단 10년물 금리가 1.6%라는 것은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10년간 1년에 1.6% 정도의 금리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마 주식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1.6%도 안 오를까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1.6% 금리 가지고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를 봤을 때 코스피의 PER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한 31배 정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코스피 PER은 한 15나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무슨 31이 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15라는 숫자는 이제 포워드 PER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벌게 될 돈을 예상을 해서 그 수익에 비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는 게 그 포워드 PER이고, 지금 여기 한국 거래소에 나와 있는 PER 31은 이제 과거 1년 기준으로 과거에 번 돈에 비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게 31입니다. 상당히 높기는 하죠. 그런데 31이라는 것은 이거 PER의 역수로 했을 때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3.4% 정도 나오거든요. 코스피를 샀을 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1년 수익은 3.4%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63%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투자를 하겠어요? 물론 이 코스피는 좀 위험하긴 하죠.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높고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금리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죠. 아직까지는. 거기다가 이거는 좀 더 오를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드 PER은 10몇이니까 앞으로 올해는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1.6%라는 금리는 사실 별로 매력적인 금리는 아니죠. 주식을 사는 게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배당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더 높긴 한데 이게 뭐 배당 수익만 수익이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유보하는 그런 이익도 다 수익이기 때문에 그 배당 수익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오르는 추세라는 게 문제죠. 지금 수치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계속 오르면 어떡할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다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이게 뭐 금리가 2% 3% 이렇게 오르면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어지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뭔가 다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금리가 뭐 더 오르면은 그래서 뭐 10년물 금리가 뭐 2%가 됐다 이러면은 주가는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뭐 채권을 한 20% 정도 비중을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국채 금리가 뭐 한 2.5%가 됐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채권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뭐 누가 주식만 하래요? 아니, 주식만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식을 좀 줄이고 채권을 늘려나가고 그렇게 뭐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뭐 주식만 사게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좀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항상 중간 정도만 계속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뭔가 극단적으로 제일 잘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그 선택이 틀리면 계좌가 확 깎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 정도만 그 위험도에 따라서 딱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또 위험을 회피하지도 말고 딱 중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사실 장기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뭐 오른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채권을 사버려요. 사버리면 걱정이 훨씬 좀 줄어들잖아요. 물론 주식 시장이 급등할 때 그만큼 좀 덜 벌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투자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할 거면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금리가 오르는 게 명백한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뭐 비중 조절을 하기도 전에 이미 급락을 할 것이다. 금리가 갑자기 뭐 1.6에서 뭐 2%, 3% 이렇게 가버리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할 것이다. 미리 주식시장을 좀 정리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도 절대 장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를 좀 살펴볼까요? 과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금리가 좀 가파르게 막 올라갔죠. 이때 뭐냐, 주택 시장에 이제 뭐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여기서 멈췄죠. 더 오르지 못하고 계속 또 내려갔습니다. 뭐 유럽에 문제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한 2016년쯤에 또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죠. 급등했다가 뭐 한 2017년, 18년에도 좀 급등합니다. 그래서 또 금리가 아주 급등하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잡힐 거다. 하지만 집값은 2017년, 18년부터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서울 집값이. 금리가 계속 폭등하지 못하고 또 역시나 폭락을 해버렸어요. 금리가 또 폭락을 했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여러 번 있죠. 여기서도 이제 금리가 엄청 급등한다. 하지만 내렸고 급등한다. 내렸고 이번에도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까지는 계속 급등하는 척 하다가 내렸는데 이게 이번에는 무조건 다를 거다.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죠. 지금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급격하게 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무조건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최근 그 추세를 따라서 그게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항상 명심을 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미래를 확신하고 그쪽으로만 몰빵해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미래 상황을 대비해서 뭐 자산을 적절하게 그 위험도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인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